25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10년간 글쓰기 모임을 이끌어온 사람.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모든 글을 기억한다를 출간한 정지우 작가와 함께합니다. 글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왔고 또 글쓰기로 연결된 세상을 꿈꾸는 분입니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글쓰기로 독립하기 등 20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작가면서 변호사, 문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모든 글을 기억한다를 품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정지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북카페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아, 그러게요. 네, 정말 책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드디어 북카페로 오셨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살짝 인사를 좀 나누실 수 있도록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서혜진님, 정지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나라님, 오늘 정지우 작가님 오시는군요. 기대 하셨고요. 최현서님, 계속 쓰는 사람 정지우 작가님 환영합니다. 혼자만 보는 수줍은 글을 열심히 쓰는 1인입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북카페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오늘 뭐 날도 좀 많이 풀리고 그래서 전 출발하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사실 약간 걱정되었던 거는 제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치앙마이 여행을 갔다가 와서 차가 이제 한 달 동안 멈춰 있었는데 과연 배터리가 나가지 않았을까 오. 조마조마하면서 네. 네, 좀 일찍 시동을 걸었는데 잘 걸려서 잘 왔습니다. 그 차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카페에 오셨는데 또 이번 이 글쓰기 모임에 관한 그 경험을 담은 생각을 담은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 또 우리가 이 책으로 작가님 20권 넘는 책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책으로 또 북카페에서 만나게 된 것도 이 또한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 북카페라는 어떤 이름과 또 글쓰기 모임이라는 그 성격이 굉장히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글쓰기 모임 하기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저도 굉장히 반가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관한 책을 쓰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20대 내내 글을 쓰고 난 작가가 될 거야, 소설가가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마도 그 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나는 글쓰기 모임을 많이 하는 글쓰기 강사가 될 거야라고 상상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작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글을 써왔지만 사실 내가 글쓰기 모임에 대한 글을 쓸 거다라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올해로 마흔인데 마흔도 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지난 10년간 내가 했던 굉장히 보람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글쓰기 모임을 내가 한 10년 동안 이래저래 조금씩 해왔는데 그 일이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었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글들이 묶인 글쓰기 모임에 대한 글을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이 책을 써서 출간하기 전까지는 네.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오. 그런 책이 된 것이죠. 작가님이 이 책의 그 도입부에다가 대략 30대 전체를, 그러니까 한 10년을, 30대 전체를 다 이제 글쓰기 수업으로 채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서 약간 난감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이만큼 내가 30대 전체를 글쓰기 수업, 글쓰기 모임에 이렇게 할애했구나가 놀랍게 다가오셨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30대는 좀 바쁘게 살아가는 시절이잖아요. 네.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결혼해서 육아도 하고 또 직장도 다녔었고 수험 생활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살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30대를 지나 보내시거나 네.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바쁜 시절이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시절이었는데
30대를 다 끝내놓고 돌아보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가 그 30대 내내 계속 글을 쓰고 있었고 또 그 사이사이에 글쓰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네라는 것을 문득 음. 깨달았던 거죠. 왜냐하면 뭐 그 틈틈이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돌아보니까 그 정신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 육아나 뭐 이런 뭐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치가 있었지만 네. 내가 했던 일 중에서는 정말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인연을 맺고 또 그분들이 뭐 글을 써나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이랬던 일들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음. 좀 그제서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글쓰기 모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애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써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에게 다가오는 좋은 반응들, 뭐 좋은 리뷰라든지 아니면 내 글이 많이 판매됐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가치 있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책에다가 적어두셨어요. 그걸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놀랍거든요. 작가로서 음, 사실 내 글이 사랑받는 거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음, 그럼에도 이것보다도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어떤 그 경험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음, 네, 뭐 저희 작가님도 글을 많이 쓰시고 작가로서 많이 보람찬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글을 써서 타인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잘 읽었습니다라고 듣는 일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건 사실인데 저는 제가 쓴 글이나 책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는 사실 믿지는 않아요. 뭐 그냥 음, 잔잔한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뭐 좋은 기분을 주거나 뭐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삶을 뭐 크게 바꾸거나 그 사람의 삶에서 아주 큰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사실 믿지는 않거든요. 저의 글은 그렇게 대단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러나 글쓰기 모임을 제가 하면서 그분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인연을 이어가면서 정말 삶이 바뀐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네,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서 뭐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그분들이 삶에서 새로운 측면을 가지게 되고 잘 해 나가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사장을 하시는 분이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한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것이 어떤 어 그냥 한 시절에 뭐 돈 벌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처음 글쓰기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 기억나세요? 첫 시작. 사실 뭐 제일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 제 팟캐스트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를 했을 때 네. 팟캐스트를 듣고 되게 잘 들으셨던 어떤 분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해달라고 했던 게 사실 첫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른 말하자면 업체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했던 수업이고 사실 뭐 저는 그 수업보다는 제가 자발적으로 열었던 첫 모임을 음,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좀 삶을 접고 어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했던 30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결혼도 하고 이제 어 또 아이도 일찍 가져가지고 아이랑 같이 아내랑 같이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수험 생활도 시작했을 때였는데 여러모로 새로운 시작이 많았던 시기네요. 네, 너무너무 새로웠고 네.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고 어, 아내도 약간 이제 낯선 지역에 가서 연고 없는 고장에서 굉장히 그쵸. 또 우울해하기도 할 때로는 그런 시절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하던 청춘이 끝나고 낯선 지역에 와서 육아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우울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 예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수험생이었지만 아내를 데리고 모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데가 저희 동네 성당이었는데 저희는 네. 둘 다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아, 근데 저희 동네가 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해서 그 성당에 갔는데 아내가 뭔가 예쁜 옷을 입고 갈 만한 그런 모임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여기는 뭐 물론 뭐 하느님 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느낌의 모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모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험생이었고 그러면 내가 그냥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래도 내가 리더가 돼서 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약간 보장된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와.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부산에서의 글쓰기 모임이 사실은 제가 자발적으로 일단 첫 모임이었었거든요. 오. 근데 그 모임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모임이었지만 네. 너무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제 참 작가로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지금까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인연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잘 이어가면서 함께 모임했던 분들이 작가로 동료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진 10년 넘게 이어지는 친구가 되고 인연이 되고 동료가 된다는 음. 것이 너무나 좀 신비롭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느꼈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어찌 보면 약간 사교 모임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쵸?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리프레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싶어 했던 그 아내분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도 새로운 시작에도 그 입구가 된 거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수험생이기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아내의 허락하에 진행하게 네. 되는데 제가 다른 사교 모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그런 모임을 열었었던 것도 이제 아내랑 같이 가는 모임. 제가 아내의 음. 글도 보면서 많이 혼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저 이제 그 네. 모임에 아내 친구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상당히 뭐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이후로 사실은 뭐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 모임도 서울에 돌아와서도 이제 네. 종종 열게 되었던 네,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너무 흥미로운 시작입니다. 아,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요. 지금 9018 쓰시는 카페인 정지우 작가님 반갑습니다. 좋은 글, 편한 글, 쉬운 글, 의미 있는 글, 도움되는 글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워낙 많은 이런 인사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글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작가님께 옵니다. 이번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오수미님 멋있어요. 30대는 방황, 아니 늘 방황 중인데 모임은 없지만 마음대로 쓰는 글이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요 의견에 대해서 또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정지우 작가님이 또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네얼이라는 밴드인데요. 뭐 요즘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또 내의 노래 중에서 약간 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모든 글을 기억한다를 쓴 정지우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미 님이 앞서 모임은 없지만 마음대로 쓰는 글이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늘 방황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미 님께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그래도 글을 계속 쓰시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또 오늘 하루에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적어보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가졌구나. 난 오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글을 잘 적어 나가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라는 게 이제 확실히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덮어두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약간 파헤쳐 가거나 아니면 조금 손이 안 닿는 곳까지 뭔가를 깊숙이 넣어보는 작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을 쓰기 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어제도 제가 이 책으로 북토크를 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왔거든요. 음, 근데 그냥 너무 혼자 글을 쓰고 싶어서 이제 혼자 노트를 오랜만에 펼쳐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올해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난 올해 무엇을 기대하면서 혹은 두려워하고 있을까를 쭉 적어 내려가 봤더니 네.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글을 쓰시면서 자기 마음도 정리해보고 하시면 좀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작가님은 이제 매일 쓰는 사람으로 결혼식 전날에도 아, 쓰고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새로운 나의 감정이 또 쓰다 보면 또 발견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드는데 특히나 뭐 기억도 그렇고요. 음. 제가 기억도 제가 뭐 1년 전에 쓴 8살이랑 10년 전에 쓴 8살이랑 오늘 쓴 8살이 또 다르게 기억되고 또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고 하는 어. 때도 많이 있고 또 이 미래를 대하는 마음도 뭐 어제 올해를 생각했던 마음과 또 오늘 올해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마음들 혹은 내 안에서 내가 미처 다 찾지 못했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특히 기억은 정말 무한한 창고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그래서 네. 아마 작가님의 그 글쓰기 모임에 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실타래 끝나지 않은 실타래를 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혼자 뭐 일기 쓰는 것까지는 쓸 수 있겠지만 네. 내가 일기 쓰기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에 내 글을 내어놓고 독자들이 있는 글을 쓴다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신 지점들이 이런 글 써도 될까? 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 약간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글쓰기 모임이라는 그 환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제한된 인원들이 서로의 글을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으면서 음. 자신의 글들을 처음 꺼내보게 되고, 근데 뭐 꺼내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저는 솔직할수록 좋은 글이 된다고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오히려 좀 글이 좀 멈칫하거나 약간 멈추거나 어떤 점에서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지점에서 솔직하지 못할 때 보통 그렇고 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수록 좋은 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됐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네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나온 글에 따르면 이제 그 글쓰기 모임을 또 안전지대라고 표현한 그 글쓰기 모임원이 계셨더라고요. 좀 흥미로운 게 이제 그분은 또 이후에 이 글쓰기 모임에 관한 논문을 쓰셔 가지고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네. 받으셨다는 이런 발견도 참 너무 재미나고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작가님이 이 모여서 글쓰기 모임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는 것에 좀 앞선 안전한 연습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전달하시려고 한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네. 사실 저는 우리가 뭐 일기 쓰기에서 사실 벗어나서 뭐 그것이 에세이를 쓰든 소설을 쓰든 어떤 글을 쓰든지 가장 중요한 그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가 있다면 독자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에 대한 자각. 그쵸. 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노래방에서 혼자 부를 때랑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면 청중들 앞에서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쵸. 글쓰기도 혼자 일기 쓸 때랑 이제 독자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줄 때의 차이가 사실은 제일 큰 징검다리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글쓰기 모임은 그런 점에서 나의 독자들을 처음 만나보는 공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독자들의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 이런 정보를 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때로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때로는 불친절한 것 같다. 뭐 때로는 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되게 공감이 된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서로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독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또 좀 첫 경험하게 되는 그런 네. 순간들이 글쓰기 모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떨리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이 내가 지금 쓴 글을 이 따끈따끈한 글을 여기 지금 다 얼굴도 알고 이렇게 지금 다 여기서 바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읽고 또 피드백을 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너무 살아있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주고받는 경험이라서 처음에 좀 어색해하거나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음. 것 같아요. 용기가 없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뭐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등등 이런 네. 이야기를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용기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냥 두려움 앞에서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용기를 내서 그 두려움을 넘어간다는 그 정도 차이만 있는 음. 건데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좀 용기를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카페님들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늘 또 북카페 에디션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이번엔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제가 청춘에 글 쓰던 시기에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W라는 밴드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모든 글을 기억한다의 정지우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나요? 아, 네. 뭐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한번 이번에 도마뱀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뱀? 네. 네. 자주 그리세요? 도마뱀? 자주 그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아내랑 같이 치앙마이에 갔다 왔는데 네. 저희 아이가 도마뱀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근데 거기서 어, 태국에서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는 토게이 개코라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도마뱀을 만났거든요. 그 야생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여행의 최고의 행운이었고 또 저희 집에도 갔다 와서 이제 아이가 원해서 도마뱀을 또 집에 들였는데 오, 요즘에 도마뱀이 저의 삶에 굉장한 화두이기 때문에 네. 귀여운 도마뱀을 하나 그려서 같이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북카페 이 행운의 도마뱀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받으실 분 성함 얘기 드릴게요. 835 쓰시는 카페이님, 정지우 작가님 책 좋아하는 1인인데 목소리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카페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095 쓰시는 카페인 윤정님, 작가님, 사람을 남기는 사람 책 인제에 살 때 인상 깊게 읽고 인스타에 독후감도 썼어요. 작가님이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이라니 너무 참석하고 싶어요. 기회가 닿으면 꼭 참석하렵니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글쓰기 모임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흥미롭더라고요. 이 글쓰기 모임이 운영되는 그 방식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일단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작가님 거의 뭐 새벽 1시까지도 네.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딱 이렇게 좀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걸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이 글쓰기 모임의 어떤 룰이랄까? 이 재미난 규칙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 아마 다른 글쓰기 모임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글쓰기 모임의 특징은 제가 뭐 부산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 이후에는 항상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왜냐면 네. 저 아이도 어린 상황이었고, 음, 아이가 잠들고 나면 밤에 해야지. 난 이런 네. 마음으로 항상 밤 글쓰기 모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나 전국에서 참여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항상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있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밤에 시작을 해서 뭐 9시나 8시 반쯤에 시작을 네. 해서 사실 뭐 끝나는 시간을 딱히 정해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글쓰기에 그 글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도 해주고 싶은 말씀 다 해드리고 하면 뭐 항상 우리는 1박 2일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12시 넘어서 끝나는 네. 그런 모임으로 이어오는 건 뭐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로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요. 그 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뭐 특별한 뭐 규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전 그거 좀 재밌게 아, 느껴졌거든요. 네.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왜냐면 글쓰기 모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 또 가고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이제 왜요? 그러면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제 혼자 스스로 써야 될 단계이지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건 없다. 오히려 네. 다른 혹시라도 글쓰기가 필요한 그 누군가가 세상에 있을 수 있으면 그분께 제가 또 노하우를 알려드리거나 해야지 음. 어, 중복 혜택을 드릴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두 번 들으신 분은 신청하시지만 제가 받아주질 않는 거죠. 딱 그래서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네. 거네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한 번밖에 못 한다라는 그 어떤 마음이 사람에게 주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네. 열심히 해야지. 이 시간이 다시는 인생에 없을 테니까 그쵸. 더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얻어가고 이 음. 시간에 더 집중하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과 태도를 또 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괜찮은 규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 한 번의 글쓰기 이제 모임이지만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면 그다음은 막 이렇게 10년 이상씩 또 아,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이목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건 아니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모임원들이 예, 그렇죠. 그쵸? 예, 원래 제 글쓰기 모임을 들었던 분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추천을 해서 이제 다음 모임에 남자친구도 들었고 이제 그 두 분이 나중에 결혼까지 하시면서 맞아요. 서로에게 이게 뭐 결혼 이유서를 써주시고 뭐 하여튼 편지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식도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근데 음, 그 뒤로도 뭐 뵙고 했는데 굉장히 또 이제 그런 인연들을 제가 또 지켜보면서 네. 참 글쓰기 모임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고 보람찬 일이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 커플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목님이 그 남자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쓰신 그 글이 이 책의 뒤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책이 좀 특별한 구성인데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서 함께한 작가분들의 글이 이제 14분의 글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여자친구가 이게 소개를 어떻게 해줬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너무 안전한 공간이다. 거기서도 이제 음,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모임을 추천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 이유서를 이렇게 또 길게 쓰셔서 그걸로 프로포즈를 하고 기념일마다 꼭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서로에게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글쓰기 모임이 탐났어요. 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한데. 근데 사실 뭐 저는 글쓰기 모임에 대한 책을 내긴 했지만 네. 어, 제가 하는 글쓰기 모임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절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 모임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진심을 가진 태도만 있으면 뭐 꼭 유명한 작가나 뭐 어떤 특별한 리더가 있어야 어, 좋은 효과를 내는 모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저도 특히 뭐 청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글쓰기 수업이나 모임은 뭐 유명한 작가의 뭐 수업이나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그런 수업이 아니라 제가 언론사 그 취업 준비할 때 이제 언론사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언시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네. 뭐 시간을 들여서 서로 글을 쓰고 돌려보면서 진심이 담긴 코멘트들을 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음.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글쓰기 관련된 어. 모임 중에서는 그런 것처럼 꼭 뭐 누구를 쫓아가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변에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한 5명씩 모여서 서로 모여서 글을 쓰고 서로 글을 보여주면서 진심 어린 코멘트를 서로에게 해주는 그 형태가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가장 좋을 수 음.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꼭 특정한 스승이나 리더가 있지 않아도. 네. 그쵸.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작가님이 또 강조하신 부분들은 있어요. 아, 좀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시크릿 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맥락, 대조, 그리고 아까도 강조하셨던 어떤 솔직함, 정확함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문장을 다로 끝내는 연습과 문단 단위로 이렇게 좀 맥락을 좀 끊어서 배치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초기에 음, 강조하신다고요. 이게 음, 굉장히 실용적인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어떻게 보면 뭐 기초적인 부분들은 네. 어, 이제 어떤 글쓰기 모임에서건 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 모든 문장을 쓸 때 한번
바로 끝내보자. 왜냐하면 너무나 구어체에 익숙한 환경이니까 우리가 뭐 SNS에 어, 글을 쓰든 카톡으로 쓰든 그쵸.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든 다들 구어체로 쓰고 문단을 제대로 써보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문어체로 쓰고 단락을 써보고 그리고 뭐 기승전결과 처음과 끝 정도를 고민해 보면서 글을 쓰자는 어떤 뭐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들은 뭐 글쓰기 교본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인 원칙만 정해서 같이 글쓰기 모임을 해 나간다면 사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인 것이지 뭐 그 이상의 막 저는 뭐 엄청난 막 대단한 뭐 위플래시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강사분이 있어가지고 막 글을 어, 획기적으로 올린 이런 건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냥 원칙을 만드는 것뿐이지 제가 막 뭐 엄청난 무슨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전혀 않기 때문에 음.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님이 글쓰기가 참 좋은 취미고 삶을 늘 반추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면 늘 과장이나 수식이 붙게 돼요. 오늘 정지우 작가님의 소곤소곤 정담은 참 힘을 주네요 하셨습니다. 음, 아, 많이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이나 수식을 좀 이렇게 멋지게 네. 보이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들어서 뭐 특히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네. 분들이 자신이 쓴 글을 뭔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한 유혹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쓴 어, 글을 AI에게 뭐 더 예쁘게 만들어줘, 입문을 해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쓴 글을 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음? 우리가 서점에 가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읽고 싶은 글을 고를 건데 네. 그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뒤져본 다음에 제일 잘 쓴 글 순서대로 1등부터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읽는 글들은 그냥 SNS에 올라온 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더 많이 읽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 글들은 더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겨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읽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거짓을 쓸 이유도 없고 문장을 화려해서 뭔가 자기를 뭐 위선을 드러낼 일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익명으로 온라인에 쓰는 글들이 오히려 더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의 네. 진심이. 그런 것처럼 전 글쓰기의 기본도 사실은 내가 나의 진심을 얼마나 솔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지. 문장이 화려해서 뭐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문학상 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오히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진심이고 솔직함이고 화려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음악을 듣고 와서 우리 카페인들 사연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고른 거는 이제 김나영 씨의 이별 후회라는 노래입니다. 이별 후회. 네, 이 곡은 어떤 사연이 있죠? 제가 오늘 고른 노래들이 다 비슷한데 가사들이 너무 문학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음, 가사들이어서 이 노래도 한번 문장들을 잘 들어보시면 아, 참 문장들이 노래 가사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정지우 작가 모시고 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모든 글을 기억한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까밀라 님이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 모임에서 올해는 같이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모임에서 용기를 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독자를 미리 만나보는 기회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하셨어요.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까밀라님께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특히 책 모임에서 이제 어떤 책이라는 소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책에서 내가 각자 좋아하는 문장들을 골라내서 거기서부터 음, 파생되는 자기의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저는 이제 많은 뭐 서평 수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책을 정확하게 요약하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어,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책에서 자신이 느낀 좀 자유로운 감상들을 네. 자기의 언어로 쓰는 연습들을 하신다면 더 재밌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뭐 약간의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네. 작가님 책에서 그 작가들에 대해서 쓰신 부분들도 좀 와닿았습니다. 이게 동료 작가들에 대해서 존중과 또 애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책에서 글 쓰는 사람의 그 연대 만드는 일, 이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연대하는 거 어떤 힘을 음, 또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뭐 글 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글쓰기라는 일 자체를 되게 고독하고 외롭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뭐 글쓰기 뭐 소속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혼자 글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쵸. 이 어떤 내 글이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는지, 또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렇게 써 나갔을 때 내가 잘 써나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속에서 좀 고독과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글쓰기 모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모임이 지금은 다 끝났지만 당연히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인연을 이어가시면서 본인들만의 모임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음. 그러니까 서로 되게 위로가 되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글도 보여주고, 뭐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네. 흐르더라도, 그리고 어, 또 이렇게 뭐 제가 또 이제 그분들과 함께 뭐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이제 뉴스레터 음. 발행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화라고. 그래서 저희 모임원들이 함께 쓰는 뉴스레터도 있고, 이런 네. 느슨하지만 이어져 있는 이런 연결감들이 글 쓰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동료 작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뭐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뭐 네. 각자 글쓰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 음.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작가의 글을 뭐 다 읽으면서 쫓아갈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쓰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쵸. 정말 글쓰기에도 동료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 이 글쓰기라는 그런 뭐 취미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일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해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음. 저는 이 책을 쓰는 작가들이 그 책 장르가 어떤 분야든 간에 워낙 그 독창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한 작가가 하나의 행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완전 뭐 지구, 뭐 화성, 뭐 음, 금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먼 세계인 것 같은데 작가님 책 읽으면서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우주, 어떤 개 안에 이렇게 엮여 있다. 그래도 나란히 있다. 많이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존재들이긴 하지만 같이 여기서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말씀하신 그런 행성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와닿는 음.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자기의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각자 항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쵸. 항성이 된 맞아요. 건데, 그래도 약간의 뭐 우주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예, 어. 약간의 어떤 뭐 태양계 같은 하나의 네. 그런 우주 생태계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엮일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사실 좋은 음.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런 관계들을 좀 서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항상 드리게 되고, 네. 실제로 그러면서 작가 동료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서로를 믿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들도 어,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책으로 묶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공저 아, 이렇게 맞습니다. 네. 책으로 또 같이 만나서 네.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성유리 님, 요즘 생각이 많은데 솔직하게 글 쓰면서 생각 정리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뭐 예쁜 노트를 사셔가지고 한번 아, 찬찬히 적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다 고민을 AI한테 털어놓고 AI의 네. 섣부른 결론을 듣는 것에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음, 물론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AI랑 대하면서 태어나서 이런 위로를 처음 받아본다, 운다, 뭐 너무 많이 울었다 이런 말씀도 어,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AI의 위로를 받기 전에 한번 스스로 내 마음을 스스로 써보면서 쭉 써내려가 보는 것도 더 진실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정 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누구나 어디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다시 또 써야겠다 생각하게 되네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힘 쪽 빠진 저의 마음을 진실히 써나가야겠어요 하셨고요. 신수아님, 작가님 글이라는 게 이상한 게 있어요. 써놓고 몇 시간 후, 때론 며칠, 몇 달 후, 분명 직접 쓴 건데도 내가 쓴 게 맞나? 영혼이 썼나 보다. 때론 그렇게 넘기기도 해요. 이런 느낌 작가님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 글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아, 내가 그 시절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뭐 그때는 이런 걸 느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영원 불변하게 사실 고정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해가는 존재고 달라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절의 나를 남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어, 나는 그 시절에 이런 사람이었지,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을 했지라는 것들을 쭉 남겨 나가다 보면 또 어느 날에는 이제 그런 나의 존재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통합될 때도 있고 네. 정리될 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나가는 것이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오늘 행운의 도마뱀 에디션 받으실 분, 네, 0095 쓰시는 카페인님, 9018 쓰시는 카페인, 그리고 문미진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에 책 선물 저희 바로 봉투 바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발송할 테니까 주소 연락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5150 쓰시는 카페인님께 마음속 문장 수집가 소마북에서 준비한 북다트 선물 드릴게요. 요 메시지는 따스한 문장으로 우리 카페인 분이 적어주신 건데 혹시 작가님이 읽어주실 수 아,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읽으면 되나요? 네. 네. 비록 지금은 앞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언제나 그랬듯 마침내 우리는 더 나은 해답을, 더 나은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힘을 얘기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주토피아 2에서 도마뱀이 한 어, 대사랑 되게 비슷하게 아,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그런, 뭔가 이렇게 맥락이 많네요. 오늘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네. 도마뱀으로, 도마뱀이 네. 화두인 작가님을 거기 보시고. 나오는 그 도마뱀 네, 주인공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네, 우리는 뭐 괜찮을 거예요, 해낼 거예요,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주디에게. 네. 아, 자, 그 도마뱀의 기운을, 네, 이제 잠시 후에 네. 책에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너무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너무 잘 들어주시고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좀 뭐가 AI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진심이죠? 네, 진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책 언제 나오나요? 우리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 책은 매달 나올 아, 예정입니다. 매달? 매달 나와요? 네, 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잘.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프랩의 인피니티 풀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